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축톡 이 시간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약 30만 원 정도를 신규 주택을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큰 청사진을 내놨는데, 뭐 많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이게 과연 될 것이냐부터 해서 뭐 여기저기 반발의 움직임도 있고, 그린벨트는 어떻게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냐 반발하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사실 저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장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대규모 신도시. 왜냐하면 사실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뭐 주택 공급이 워낙 이제 발등에 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1000가구, 2000가구짜리 뭐 10군데 해봐야 이게 큰 시장에 언발의 오줌누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난번 발표 때 신도시, 그 서울과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 발표문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과 인접한 하고 괄호 열고 서울과 일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곳은 연내 발표한다. 신도시라는 게 이게 뭐 일기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게 3기죠, 그죠? 네, 3기죠. 노태우 정부 때 2만 가구 200만 원, 200만 가구 기억하시죠? 이게 일기 신도시가 그렇죠. 나오고. 그런데 몹시 빨랐어요. 속도전이었어요. 92년 말에 입주를 하게 돼요. 분당하고. 그 89년도인가에 발표가 돼서 92년 말에 입주를 하고.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번개불에 콩고물. 이건 세계 신도시 역사상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15년이 걸려요. 계획을 하고 입주까지. 근데 15년, 20년이 걸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이 되면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이것도 지금 재미난 흥미로운 현상인데,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저도 이때 청약했거든요. 이때 분당 일산 계속 넣었거든요. 안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현상이 다시 옳습니다. 그게 아까 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딱 두 가지예요. 입지 조건, 분양가에. 그러니까 양질의 입지 환경이 좋은 곳에 저가의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잡힙니다. 집값은 잡힙니다. 결국 잡힌다. 네, 결국엔 잡힌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이게 잡히는 이유를 또 설명할게요. 뭐냐 그러면 수도권에 적정한 공급 물량은 약 22만 가구로 되어 있어요. 수도권에 매년 이게 새로 신규로 공급돼야 돼. 공급은 입주까지를 의미합니다. 분양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5만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늘려서도 전체로 하면 27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 정도가 29만, 27만 이 정도가 매년 꾸준히 공급이 되면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어땠나 이것 왜 그러면 제가 공급 부족이라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5만 5천 가구가 매년 꾸준히 공급이 신규가 입주가 돼야 되는데 실제 지난 5년의 평균 입주 물량이 4만 6천 호였어요. 몇 가구가 부족해? 9천. 거의 한 만 세대. 그래서 약 4만에서 5만 호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했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또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난 정부가 자가주택 보조, 그러니까 돈들이 좀 부동산 시장을 그때는 좀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죽어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완화죠, 완화. 금융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좀 완화해줘. 그러니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얘기는 이제 총 30만 가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신도시를 통해서 20만 가구가 나와요.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2기 신도시 때도 그때도 공급 물량이 꽤 많았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한 몇십만 가구 돼. 이때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한 2-30만. 2기로 갑시다. 그러면 2-30만 돼. 그게 9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 2003년도. 그때가 나온 대표적인 신도, 아까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대표적이었잖아요. 3번 중도. 이거 성공했어요. 다 이제 온도차는 있었죠. 성적표는 좀, 그러니까 분당이 최고였죠. 지금도 그렇고. 두 번째는 2003년도에 나온 게 판교가 대장이었어요. 이때 위례,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판교 동생 광교, 여기다가 김포 한강,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일부
천안까지 나왔다. 그다음 양주 옥정이 나왔어요. 양주 옥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때도 한 30몇만 가구가 이렇게 넘게 대규모로 했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가 문제였어요. 동탄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네, 동탄도 들어갔어요. 동탄 이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입지 1기 신도시는 발표가 20km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기점, 예, 이제 서울시청 기점이죠. 기점. 2기 신도시가 30km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게 교훈을 삼은 거예요. 2기 신도시가 반면교사로 삼은 게 뭐냐? 너무 멀리 떨어진 곳들은 수요가 없더라.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했더니 미분양이 나더라. 그 다음에 대중교통망. 이거는 정부가 지금도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입지가 서울의 20km 이내이면 성공 확률 높아요.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가 가까우니까 출퇴근 시간이 가까워. 근데 지리적 위치가 근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은 안 돼. 여기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얘기하면 2기 신도시를 보면 3기 신도시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는 경기 남부권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 요인을 저희가 이제 좀 포인트를 집어보자. 가까워야 이제 경기 광교 보시라고. 그렇죠. 미래 신도시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광교도 거리는 멀더라도 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갔고 자족 기능을 갖추었잖아요. 지금 도청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다 많은 행정이라든지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게 설계를 잘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 실제 들어가서 접근성이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 요금은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런데 어디가 실패했나요? 실패까지 말하면 조금 섭섭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타주 운정하고 결국은 김포 신도시는 우선 거리상 30km가 넘고 여기에 교통망이나 대중 접근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달라져요. 다시 얘기되겠지만 이런 곳들은 결국 양주 옥정도 그렇고 특징이 없는 수요를 끌어들이고 또 주거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곳들은 실패하더라. 결국 신도시로서의 그 역할 기능을 다 못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기대감을 높여요. 지금 이제 그게 어디냐 이제 들어갈 건데 20km 이내라는 거예요. 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또 하나씩 찾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2기 신도시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공 요인을 좀 알아봤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3기 신도시가 과연 어디가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사실 하마평에 오르는 곳들이 좀 뭐 있죠, 좀 몇 군데가. 참 이제 한번 봐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저도 지도를 보았어요. 서울에 펴놓고 들어오니까 네 군데라고 그러면 일단 동서남북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무원이라면 지도를 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딱 서울에 펴놓고 두 번째는 100만 평이라는 또 조건이 그렇죠. 있어요. 100만 평이 있어요. 1기와 100만 평 이상. 1기 신도시 사이에 있다라는 점. 정부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수께끼를 풀으라고 퍼즐을 풀면 두 번째는 넓어야 돼. 짜투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펴놓고 제가 살펴봤더니 서너 군데가 추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선 남쪽으로 가보면 아무래도 이제 하남에 우리가 감북 가밀지구 있는 곳들이 좀 비어 있어요. 여기 보금자리 지으려다가 또 좀 안 됐고 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 아무래도 하남 지역이 조금 대규모로 남양주와 이렇게 걸쳐 있는 땅들이 보면 좀 이만한 땅이 잘 찾으면 일부 산림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에 이렇게 약간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그런 것들도 포함하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또 과거에 실제로 이제 감북 가밀지구는 시도를 했었다. 이미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대규모 땅은 예전에 보금자리를 지으려다가 했던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데 이게 노은사동이라고 그래요. 저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는 땅이 진짜 넓어요. 여기 그래서 이 땅들은 지금 특별 계획구역으로 또 묶여 있거든요. 언젠가 특별 계획구역이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잘 안 해줘요. 이 얘기는 쓸 땅으로 좀 남겨두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 땅이 이제 과거에 뭐 보금자리로 하려고 했다가 했었죠. 이게 무산됐어요. 주민 반대도 좀 있었고 과연 이걸 분양했을 때 이게 대규모로 이게 분양이 될 것인가
보금자리가 한꺼번에 나왔으니까요. 그때도. 그러니까 서울 외에는 또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이명박 정부 때 또 안 좋았어요.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달라요. 그렇죠. 네, 크기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나는 우리가 북쪽으로 가니까 고향 삼송하고 이제 원흥지구라고 있잖아요. 고향에서 이제 파주 요 사이에 또 이렇게 논밭이 쭉 이렇게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좀 유력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부에서는 검암지구에 대해서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검단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가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공항 역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지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교통망이 들어가요. 공항철도만으로는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 서울과의 연결로가 이제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니까 4-5 군데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남양주 쪽이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남양주가 이제 땅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또 벨레 신도시 같은 것도 이미 또 다산 신도시도 들어서 있고, 그렇긴 한데 또 땅들은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아버지는 그러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금 뭐 북쪽으로는 고양시 외에 어디가 있나요? 우리 서쪽으로는 인천 외에는 어디가 있나요? 김포는 이미 지금 개발이 돼 있고, 남쪽에는 지금 하남과 가천과 지금 광명과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문제점. 신도시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좀 한계가 2가지예요. 하나는 정부가 가급적 빨리 후보지를 공개하는 게 시장 안정, 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 한두 군데 연말 이내에 저는 발표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한두 곳 정도는 연내에 한두 곳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왜냐하면 지금 온통의 무주택자나 시장의 관심은 온통 3기 신도시에 가 있어요. 1기와 2기 신도시의 파급 효과가 워낙 컸거든요. 그리고 이때 내 집 마련했던 분들이 지역만 잘 골랐다면, 입지만 잘 골랐다면 지금 굉장히 주거 행복도 그렇지만 자산관리 관점에서 안정됐잖아요. 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해도 언제 나오느냐? 빨라야 2021년인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2020.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한 4-5년 후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참 인내심이,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럼 그 사이에 공급 공백이 생기는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도 그렇고 이렇게 실물 경기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비롯한 이런 시장들은 좀 가격이 안정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린벨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린벨트를 지금 하나씩 보면 2가지 문제. 공급의 사업기간이, 건설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2번째는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과천 같은 데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요. 또 이거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도심에 공급하게 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지금 뭐 복합 문화공간 만든다더니 이게 웬 말이냐, 집값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또 반대가, 또 제2기 신도시가 또 있는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이 많은데 뭘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우리 집값은 서울 오를 때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내리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도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 계획을 반드시 이번 발표에서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시간이 걸리고 결국 메워질 수 있는 것은 도심에서의 공급이 일어나야 된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이제 그린벨트를 반대하니까 보니까 이제 상업지구, 업무지구 이런 데서 업무 빌딩에도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그러나 또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산발적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얼마나 뭐 공급 물량이 나오겠어요. 이게 뭐 몇십 개 한 빌딩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 그러니까 신도시가 어쩌면 대량 공급을 통한 가장 공급 확대 효과가 높다. 그린벨트는 좀 복잡한데요. 박원순 시장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린벨트가 사실은 행복주택하고 보금자리 주택하면서 저도 이게 조선일보의 그
그 취재 때문에 한번 이걸 살펴보니까 알아보니까 남아있는 데가 짜투리 땅이에요. 그 우면하고 세곡, 내곡하고 과천 선바위 좀 남아있고 방이동 이것도 올림픽 그 아파트 있는데 그 주변에 좀 남아있고 강일지구 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미 많이 지어서. 근데 그걸 짓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공급 확대가 크지도 않으면서 신도시처럼 대규모. 그러면서 이게 또 로또로 변질이 돼요. 지금 성동구치소 부지도 분양가 규제가 나오면 결국은 당첨되면 제가 볼 때는 송파의 요지잖아요. 대규모 그런 땅이 없거든요. 최소 2, 3억에서 3, 4억 정도 34평 기준으로 또 로또가 된단 말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 반대, 로또 문제, 공급이 또 많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갈 길이 멀다. 난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